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10만 원 빌려주고 연 5,000%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요. 이상민, 한동훈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최측근 인사들을 대동한 채 이 악랄한 암적 존재가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처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첫 소식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범죄를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엄단을 주문했습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총 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장관과 이 원장에게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 파산과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세청장을 콕 찍어 강력한 세무조사를 강조하며 환수된 수익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10만 원 빌렸다가 수고비 지각비 명목으로 연 5,000% 고금리의 협박과 폭행을 당한 청소년, 100만 원 빌렸다가 연 5,200% 이자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후 세 번째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를 듣고 즉석에서 답을 하는 타운홀 미팅을 한동안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으로 하면 14,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돈 많이 번 은행을 향해서 상생하라 압박하고 있죠. 손해보험업계도 여기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권모 씨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달이면 부담이 큽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매년 80만 원 넘게 지출하다 보니 그달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부담이 커요. 외식할 걸 집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회사별로 1.5에서 2%가량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7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운전자당 최대 14,000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연간 자동차 보험 시장 규모가 20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손보업계는 최대 4천억 원의 보험료 수입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코로나 이후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줄어든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통상 차 보험료 논의를 연말에 진행해온 것과 달리 올해는 정부가 상생금융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한 달 정도 일찍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손보업계가 연봉의 최대 60%, 수천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논란이 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업계 순이익은 5조 3,281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6% 뛴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된 차 보험료는 내년 2, 3월쯤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정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빵 서기관, 우유 사무관 등 잡아야 할 품목 그 물가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했는데 이번엔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당사자는 책임감이 무겁겠죠.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빵이나 라면처럼 물가 체감도가 높은 9개 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며 전담 서기관과 사무관을 지정했습니다. 빵, 우유, 아이스크림, 스낵과자, 커피, 라면 등 기존 7개 품목에 밀가루와 식용유 2개의 품목을 추가해 전담 공무원을 정하고 실명까지 공개한 겁니다.
주요 빵 업체들하고 다음 주 정도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빵 원료가 뭐 밀가루, 설탕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저희도 좀 민감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식품기업, 소비자단체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물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부처 차관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는 물가 안정책임관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달걀과 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을, 산업부는 석유류 가격을, 농식품부는 주요 식품이나 외식 가격을 맡는 식입니다. 매주 회의를 거쳐 통신비, 교육비, 전월세금까지 차관이 직접 책임진다는 겁니다. 차관인 저를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하고 그동안 식량정책실장이 운영하던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하여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물가 관리 책임 실명자 때도 담당 실무자 실명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실명까지 국민에게 공개한 것은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는 절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자, 시작된 지하철 노조 파업으로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MG노조에 이어 한노총도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참여하지 않기로는 했는데요. 결국 이 민노총 소속 노조원만 남은 건데 그래도 노조원 수가 가장 많은 터라 걱정은 여전합니다. 퇴근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남 기자, 퇴근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청역인데요. 지하철 파업 여파에 비까지 내리면서 퇴근길 지하철역은 평소보다 다소 혼잡했습니다. 지하철이 없고 사람이 너무 꽉 끼니까 계속 놓치게 되고 다 꽉 차가지고 도저히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걸어서 나왔어요. 어떻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운행률은 평소의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2호선, 3호선, 4호선의 경우 지하철 배차 간격도 최대 3분 더 길어져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내일 출근 시간대는 노사 협정에 따라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사측은 어젯밤 적자 해소를 위한 인력 감축안을 놓고 6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전체 16,0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민노총 소속 조합원 10,000명만 파업에 참여 중인데요. 한국노총과 MZ노조인 올바른 노조 측은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민노총 소속 노조는 오는 16일 수능 이후 2차 전면 파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역에서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끝내 거야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통과예요.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업들은 파업 만능 시대가 올 거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법안이라고 인권 법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KBS, MBC, EBS 등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관련 단체 몫을 늘려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방송 3법도 민주당은 정치권 입김을 축소할 수 있다며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불법 행위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인데 대통령도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자, 민주당은 법안뿐 아니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발의도 밀어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자마자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취소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급하게 밀어붙이려다가 민주당이 허를 찔린 모양새입니다. 우현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언론 자유 침해와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전제로 이 안에서 본회의가 24시간 넘게 계속될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열기 힘들게 됐고 이 경우 탄핵안은 폐기됩니다.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얼마나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면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 의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 간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숙고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민주당 출입하는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틀 동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스텝이 꼬인 거예요?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해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20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오후 2시 38분 본회의에 정식 보고됐죠. 그런데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전격 철회했고 오후 4시쯤 본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고 이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방송 4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13일까지 할 걸로 예상하고 그 사이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필리버스터가 취소되면서 본회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예상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속내를 들어보면 설마 철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략에 허를 찔린 거죠.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예상은 했는데 당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수도 없는 필리버스터 대신 이동관 위원장을 지켜낸 거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밑장 빼기를 하는 야바이꾼 같은 집권 여당의 모습에 한심만 나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세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여당이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해 줄 리가 없으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72시간 안에 단독으로라도 열어달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민주당 출신 의장이라고 해도 여야 합의 없이 탄핵안 표결만을 위해 본회의를 잡는 건 부담이 크죠. 다음 본회의는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과 12월 8일에 잡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30일이나 12월 8일에 재발의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요. 30일이면 바로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고 12월 8일에 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9일이니 그때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이고, 머리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사실 임명된 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뭘 이렇게 잘못했기에 이게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탄핵안은 법률을 위배해야 성립합니다.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안을 보면요.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것, 방송국에 부당하게 팩트체크 시스템 자료 요청한 것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오늘 한 민주당 의원에게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이동관 자체가 너무 싫다. 그건 친명, 비명, 공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 심지어 내정설이 돌 때부터 되면 탄핵할 거라는 말을 해왔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의 핵심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해 비토 여론이 높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손발을 묶어서 방송, 포털을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계속 그 기조로 가는 거죠? 네, 이번 달에 연이어 몰아칠 예정인데요. 오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끝내 단독으로 처리했죠.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어제 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고 최상병 수사 방해 조사하겠다고요. 이르면 이달 말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이 쌍특검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모두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이 충돌은 불가피하겠군요. 네, 아는 기자 이동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년이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 절반을 청년으로 채우고 당에 유리한 지역 일부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정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3호 혁신안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총선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고 영남권 등 당선 우세 지역 일부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는 방안입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한 시점이다. 당선권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비례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 19명 중 해당 기준에 맞는 건 김혜지, 이용, 지성호 의원 3명뿐입니다. 혁신안대로 공천룰이 짜여진다면 청년 비례대표 의원 수는 10명 가까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 전략지역구의 경우 청년만 출마해 공개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청년들에 한해서 공개 경선을 하자. 청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형식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당내에서는 좋은 인재만 영입한다면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기존 인사들 반발로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혁신위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략공천 방지 방안도 논의할지 검토 중입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대통령실 출마자들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중진 의원들을 향한 국민의힘 혁신위의 희생 압박에 아직 답이 없죠. 채널A가 오늘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를 쭉 들어봤습니다. 일단 떠미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지은 기자입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국민의힘 혁신위 권고 직후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던 김기현 대표가 오늘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방식이 잘못됐다는 중진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좀 정교하게 시간을 맞춰서 예의를 갖춰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혁신안이 향하는 방향은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이어야 한다. 떠밀려서 하는 그런 저기가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운영의 의미를 좀 잘 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어제 지역구인 대구에서 서울은 절대 안 간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던 주호영 의원은 험지 출마 요구는 혁신위 권한 밖의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그거는 공간위의 권한이라고 생각해. 뭐 권고니까 권고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한 중진 의원도 혁신위 전화 한 통으로 10여 년 정치 인생을 걸라는 건 참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싸잡아 중진으로 묶을 게 아니라 지역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반발 목소리가 크지만 당내에서는 혁신위가 종료되는 연말쯤엔 김기현 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결단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12월 탈당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김종민 의원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보면 지금까지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4명 의원이 밝혔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12월 신당설과 맞물리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명계가 12월 탈당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했습니다. 당대표가 모든 걸 결정하는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이 계속되고 공천에서 비명계가 학살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2월까지 변화하기 위한 결단하고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당 대표가 안 변하면 다른 의원들 중에 뭔가 이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선택을 할지 그때 가봐야 알죠.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친명 체제가 강화되는 당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말 그대로 숨 막힌다는 거지. 그러면서 향후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에 12월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당을 거론한 비명계 의원은 모두 4명. 하지만 탈당 이후 행보는 서로 엇갈립니다. 이상민 의원의 경우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부정적입니다. 다수의 온건 비명계들은 아직 탈당에는 부정적입니다. 한 온건 비명 의원은 당을 나간다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과거 국민의당 분당 때 당을 나갔던 분들도 결국 끝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당을 고민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비명계와도 함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친명계는 비명계의 탈당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여야 정계 개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자,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또 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서로에게 가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법무부의 마약 수사 특활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벌어진 충돌이 이런 험한 말까지 이어진 겁니다. 저도 말이 가짜라서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다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가짜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가짠타, 이거 써도 되는 표현입니까? 네, 저도 뜻을 찾아봤는데요. 사전에는 하는 짓이 눈꼴 사납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주장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비속어는 아니지만 예의 있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아니 얼마 전 법사위에서 여랑야랑 때 전해드렸는데요. 사이가 괜찮더만요. 네,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 미소까지 지었고 민주당도 호응했었죠.
그 지침을 좀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는 걸 전제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셨네요. 왜 갑자기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딱 5일 갔는데요. 오늘 예결위에선 이 관종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이 말은 억지로 관심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국민을 대표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말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만났습니다. 평산 책방에서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이 사인회를 본인의 책 사인회를 열었는데요. 이 장소가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평산 책방입니다. 두 사람 만나자마자 와락 포옹했습니다. 책 정리가 다 돼있는지 모르겠네. 결정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십니다. 적당 싸움시다. 또 하고 놀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는군요. 네, 최근 조 전 장관 이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이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말을 했었죠. 때마침 두 사람이 만나자 이 지지자들 500명 이상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조 전 장관의 옷차림에까지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래요? 저 파란색 자켓 입었던데요. 네, 거기에 이 하늘색 셔츠, 이 청바지, 파란 운동화까지 온통 민주당의 상징색인 이 파란색이죠. 네, 그럼 총선 출마 얘기는 오늘 안 했고요. 네, 들어갈 때부터 이 기자들에게 오늘은 총선 출마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네, 조 전 장관 내일 오후 7시 부산에서 이 북콘서트를 여는데 출마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마는 자유지만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건지 진정 국민을 위한 건지 출마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가자 지구 상황으로 이어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방을 넘어서 맹방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뭔가 계속 엇박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휴전을 제안했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은 없다, 딴소리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폐허가 된 건물 곳곳을 수색합니다. חמאס איבד שליטה וממשיך לאבד שליטה בצפון.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130여 개도 발견됐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땅굴 입구는 흙으로 덮거나 폭파하며 하마스 대원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하마스도 도심까지 진입한 이스라엘군 전차를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인질 석방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الذين دعونا وأبدينا استعدادنا للإفراج عنهم فأخذ قراره بتعطيل ما كان قائما من عرض. 교전 일시 중단을 놓고서는 우방을 넘어 맹방이라 불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엇박자를 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질 10여 명 구출을 위해 사흘 교전 중단 계획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ואני חוזר ומבהיר לאויבינו ולידידינו כאחד. לא תהיה הפסקת אש בלי החזרת חטופינו. 전후 가자 지구의 통치 문제를 놓고도 네타냐후 총리는 무기한 안보를 책임지겠다며 점령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질 구출이 먼저라는 미국 입장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보복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Obviously, they're in jeopardy.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there's any way of getting them out. If we can get them out, we should get them out. But we will not forget that Hamas did this horrible massacre. 카타르의 중재 속에 사흘 휴전을 조건으로 12명 인질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AFP 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도 네타냐후 총리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자, 이러는 사이 가자 지구의 비극은 더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을 나르는 트럭이 폭격을 맞는가 하면 극심한 전쟁 스트레스에 미수가 출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흰 천에 쌓인 시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무너진 건물 주변에선 시신을 모포에 덮어 수습합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은 베이트 라히아 지역은 정확한 피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도 표적이 됐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가자 지구로 구호품을 전달하던 트럭이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ith one of our drivers being injured, we also entered Gaza with several trucks of vitally needed medical assistance that we planned to donate, including the Al-Quds Hospital. 연일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에선 열악한 환경 속에 산모들의 미수가 출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وغير ذلك انه الكثير من الستات الحوامل في ظل هالظروف الصعبه هذه في ظل الحرب والستريس اللي بتعرضن له.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최소 130명의 미수가가 태어났다며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صار قصف هناك هددونا ودخلونا لغرفة العمليات للأمانة لأنه مش حتى الآن مش متوفر لهم لا مكان ولا أغراض ولا لبس. 육로를 통한 지원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바다 위 종합병원으로 불리는 해군 병원선 볼카노호를 가자지구 해안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차태현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이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2심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이 무너져서 참담하다라고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차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지만 오늘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1심 선고 후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하고 항소심에 대비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고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고 판단해 최 회장의 SK 주식 50% 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1심 결론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의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을 물어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의 세 자녀 역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3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그룹 성장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SK 지분 일부가 노 관장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남현희 씨가 어제 전총조 씨와 13시간 넘게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내내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대질 조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남 씨 측이 거부해서 무산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전총조 씨와의 대질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가한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대질 조사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 씨가 남현희와 단둘이 5분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수사관에 요청했는데 정작 남 씨는 바로 거절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쉬는 시간에도 두 사람을 분리해 따로 나눈 대화는 없었습니다. 신경전은 조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남 씨가 전 씨를 보자마자 뭘 바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전 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걸 남 씨 측 변호인이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남 씨의 공범 의혹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남 씨는 9개월 동안 한 번도 투자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한 펜싱 학부모는 남 씨와 전 씨를 서너 차례 함께 만났다며 앱 개발 투자 얘기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역시 학부모 측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다시 남 씨와 전 씨의 대질 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남 씨 측에서 몸이 좋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내일 전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도로에서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출동한 경찰의 팔을 물어뜯은 이 남성. 역시나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일상에 파고든 마약 범죄를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선 20대 남성이 정체불명의 괴성을 지릅니다. 갑자기 뒤돌아 달리기 시작하더니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 반대 차선으로 도망갑니다. 난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가자 거칠게 저항합니다. 없어. 왜 그래? 없어. 일로 와봐. 없어. 없다고. 체포해보니 이미 상해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의 팔뚝까지 깨문 이 남성. 필로폰과 대마에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마약에 취해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찰차 앞에서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여성 역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약에 취해 저지르는 2차 범죄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엔 대마를 피운 뒤 차량 옆문을 열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체포됐고 부산에서는 지난 5월 필로폰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이웃을 때린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 200여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분기 만에 연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에 시민들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하고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강남 유흥업소의 여실장은 마약 공급책으로 단골병원의 의사를 지목했죠. 오늘 경찰이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식약처 마약팀이 동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서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의원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처방 내역 확인하셨을까요? 이선균 씨하고 권지용 씨 처방 기록은 확인됐나요? 경찰은 오늘 해당 의원의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압수수색엔 식약처 마약류 관리팀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마약류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식약처 관계자가 현장에서 공조수사에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리 중인 만큼 의사가 처방한 마약류가 얼마나 되는지, 해당 마약류가 배우 이선균 씨 등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확인 결과 해당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간 의료용 마약류를 14,000여 개 처방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 사고 피의자가 방문한 병원이 지난 5년간 처방한 마약류 18,000여 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 의원은 73회에 걸쳐 적정량 이상의 프로포폴을 처방해 식약처에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의사 A씨의 통신 기록과 의원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이 전달된 정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빈대 공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SNS에선 빈대를 봤다라는 글이 잇따르고 서울에서만 지난 한 달간 230건이 넘는 빈대 방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남성 2명이 들어서자 꽉 차는 쪽방. 방 구석구석 이불과 베개까지 180도가 넘는 고온 스팀 분사기로 방역합니다. 빈대가 출몰하면서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난 너무 겁이 나서 죽겠어요. 좀 더 얼마나 놀리니 막 농약 사다 치고 막. 방청석만 돼도 어느 청소하고 이제 약 좀 뿌리고 나도 걸릴까봐.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시에 접수된 빈대 의심 방역 상담은 232건. 이달 들어선 지난 6일까지 180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0건에 달합니다. 빈대 공포가 몰아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택배 상자나 택배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글이 SNS에서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해당 물류회사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하철에 빈대가 출몰한다. KTX를 탔는데 옷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글도 잇따르지만 아직까지 대중교통에서 빈대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옷에 빈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탔을 때 옮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외국에서도 그런 경우는 아마 그렇게 드문. 국무총리실 주관 빈대 합동대책본부는 오는 14일부터는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업체의 방제 건수까지 포함해 빈대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이런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정품으로 치면 920억 원어치에 달하는 양을 유통했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제조하다 발각되자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옮겨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강원 정선군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안쪽에 숨겨진 사무실로 들어가자 알약을 만들 때 쓰이는 타전기가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 24명을 지난달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비아그라 613만 정, 정가 기준 920억 원어치입니다. 중국에서 장뇌삼 등을 밀수하던 총책이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아예 국내에 공장을 차려 지난해 1월부터 직접 가짜 약을 만든 겁니다. 지난 6월 정선의 비닐하우스가 발각되자 서울 금천구 상업빌딩으로 옮겨와 새 공장을 차리고 계속 약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들은 직접 색소도 준비했는데요. 기계에 넣고 돌리면 색깔이 입혀지고 건조까지 하면 가짜 약이 완성됩니다. 일당은 완성된 약을 소매상들에게 넘겨 9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소매상들은 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나 유흥업소 관계자들에게 정품의 15분의 1 가격인 1,000원에 팔았습니다. 일당은 원료가 10배 더 들어가 효능이 더 좋다고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배합량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약은 일부 효능이 있을 수 있지만 심장질환과 실명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 한 채가 미분양으로 남겨졌는데요. 결국 그룹 계열사의 고위 임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후 시세가 수십억 원 올랐다고 합니다.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분양 당시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 분양이라고 불렸습니다. 현대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에서 전용 면적 176제곱미터 펜트하우스 한 채가 미분양으로 남았는데 결국 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당첨자 1명과 예비입주자 1명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계약을 포기했고 이후 건설사가 해당 임원에게 임의 분양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당시 분양가는 30억 6,500만 원. 현재 기준 시세 차익은 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70 정도 되는 거면 지금 나와 있는 게 85억 정도에 있어요. 현대건설 측은 계약이 불발된 뒤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은 것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까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국토부 규정을 충실히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 측은 당시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임원의 업무가 현대건설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참사 12년 만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2007년부터 옥시 래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김옥분 씨. 2010년 폐 조직이 손상돼 딱딱하게 변하는 섬유증과 함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질환은요, 점점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나빠지기만 하지 좋아지거나 회복되는 병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질도 엉망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에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3천만 원 위자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는 유해 성분을 사용한 결함이 있는데 인체상 안전하다고 표시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도 똑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 올 7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041명. 현재 옥시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을 상대로 100억 원대 단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옥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애경과 SK케미컬은 인과관계를 묻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래입니다. K-팝 시장에서 5060 중장년층이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막강한 구매력에 팬덤 경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경제카메라 신선미 기자입니다. 가수 이명웅 공연장. 전국 각지에서 부모님 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부산에서 17명 왔어요. 아깝지 않아요. 영웅이 볼 생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나이에도 옛날에 못 느껴보던 그런 설렘 뭐 이런 게 감성을 자극하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70을 바라보죠. 공연 전부터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응원봉이나 키링, 파우치 같은 굿즈도 한 보따리 삽니다. 티셔츠, 응원봉, 가방. 누굴 위한 거죠? 엄마를. 오늘 얼마치 구입하셨어요? 지금 60 되는 것 같아요. 기념 티셔츠와 후드티는 공연 시작 3시간 전에 이미 다 팔렸습니다. 중장년층이 K-팝 시장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이명웅 신곡은 올해 발매된 곡 중 가장 빠르게 음원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팬심으로 차트 순위를 올리려는 팬들은 카페에 모여 스터디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공부방은 그 스터디쌤이라고 오로지 자원봉사거든요. 저기 두 분도 벌써 오신 지가 2시간 됐는데 계속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도와준대. 나는 할 줄을 모르고. 근데 기왕이면 내가 팬이니까 투표는 하고 싶은데 얼마나 좋아. 5060 세대 월 평균 음악 콘텐츠 이용 시간은 아이돌 그룹 수요층인 10대보다 2배나 높습니다. 눈 뜨자마자부터 이제 투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계속 음악 듣고 그냥 삶 자체가 그러니까 포커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5060 팬덤의 파워는 소비와도 직결됩니다. 자동차는 물론 주가, 간장, 샴푸, 커피 머신 등 분야를 막론하고 이명웅이 떴다 하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며 팬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샴푸 같은 거 주호님이 하니까 이제 좀 더 사게 되죠, 아무래도. 국간장 먹은 지가 50년은 더 됐어요. 근데 그걸 바꿨다라는 거는 우리 딸 말대로 엄마 대단하다. 그냥 우리 영웅이가 광고하는 거면 다 그냥 바꿉니다. 시니어 팬에게는 10대, 20대 팬들에겐 없는 강력한 무기, 시간과 경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시니어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5060은 대학 졸업자의 수도 많고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안전되고. 효도 공연을 보던 수동적 소비자였던 시니어들이 적극적인 구매자로 나서며 팬덤 시장에서 문화적 영향을 넘어 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 기억하시죠? 당시 중학생 아들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아들은 잃고 홀로 살아 돌아온 엄마. 지난 1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숨도 못 쉴 정도의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왔던 엄마가 같이 힘을 내자며 연단에 섰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생존.
진흙탕물이 차오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52살 김은숙 씨가 14시간 만에 구조돼 나옵니다. 하지만 엄마와 함께 있던 15살 막내 아들 김주영 군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라도 먼저 살으라고, 너만이라도 저 어른들하고 같이 살으라고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들도 얼마 못 갔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란 말을 남겼던 막내 아들은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엄마에겐 구조된 게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주사를 맞는다 해도 몇 번을 찔러도 그 감각을 모르겠어요. 지하에 갇혀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이제 제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차도 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작은 누나가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우울증에 많이 빠지고 정말 집 밖에도 못 나갔어요. 남은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센터장님이랑 같이 그 선생님이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고 한 걸음씩 내디디며 용기를 되찾은 김 씨는 이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려 토크 콘서트 무대에 올랐습니다. 같이 힘내잔 말을 건네기 위해서입니다. 엄마라도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어서 엄마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딸이 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더 힘을 내야 돼요. 딸들을 위해서라도.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열흘 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앞두고 예습이라도 한 걸까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한인타운을 찾아와 김치와 빙수, 스티커 사진까지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김태린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유니언잭을 흔들며 런던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차량 한 대가 도착합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유럽 최대 한인타운인 뉴 몰든을 찾은 겁니다.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행사장에 들어선 찰스 3세는 한국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관심을 보입니다. 김치 요리책을 건네봤습니다. Because your birthday is 14th of November. Yes, so it's a small one, but this is a kimchi recipe book. 김치도 선물로 받자 깜짝 놀라며 농담을 던집니다. This is the kimchi. Recipe, but this is the real pickle. That's the one. That's the one. Will you play my head? 매운 음식에 낯선 찰스 3세를 배려해 고춧가루를 반만 넣어 만든 김치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공연을 감상한 뒤 선물 받은 전통 부채도 살펴봅니다. 설명을 듣고 펼쳐보려고 하지만 실패. 재차 도전해도 실패하자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팥빙수 가게와 스티커 사진관까지 대표적인 한국 생활도 둘러봤습니다. 뉴몰든에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너무 처음이라서 저도. 영국 왕실 고위 인사가 한인 사회를 둘러본 것은 처음입니다. 한 현지 매체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K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고 BBC는 찰스 3세가 한인타운의 왕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올해 가을 야구는 그야말로 역전극의 연속입니다. 이겼구나 하는 결정적인 순간, 시원한 홈런 한 방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했는데요. 그 순간들을 박건영 기자가 모았습니다. 8회 초까지 4대3으로 힘겨운 경기를 펼치던 LG. 캡틴 오재환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문보경의 희생번트까지 성공하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찰나 타석에 들어선 박동원이 크게 방망이를 휘두르더니 쭉쭉 뻗어나가 좌중간 담장을 넘어갑니다. 경기 막바지 2점 홈런을 KT가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너무 진짜 질문처럼 너무 짜릿했고요.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넘어갈 때까지 긴장이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 야구는 역전의 역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씨를 지핀 건 릴레이 홈런입니다. 페스티벌을 받아치는 서우철. 시원한 말루 홈런 한 방으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더니 이어 김형준까지 백투백 홈런을 성공시키며 순식간에 2점 차로 벌어집니다. 한 게임 만에 두산을 누르고 NC가 준 플레이오프로 직행하는데 발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역전 홈런을 치고도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회에서만 3점을 빼앗긴 SSG. 위기의 상황에서 최정이 만루 홈런을 터뜨립니다. SSG의 포스트 시즌 첫 승의 희망이 보이던 찰나. 이번엔 NC 마틴이 바로 다음 공격에서 3점 홈런을 뽑아냅니다. 가을 야구에서 홈런 한 방은 승패를 가리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2002년 삼성 이승엽과 마혜영의 연이은 홈런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동률이 된 LG와 KT가 남은 경기에서 또 다른 한 방이 나올지 한국 시리즈 3차전은 내일 저녁 수원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모두 그칠 텐데요. 남부 내륙은 5에서 30mm, 제주도는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내일부터는 영하의 겨울 추위가 오겠는데요. 두꺼운 외투는 필수고 목도리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도, 철원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한 자릿수로 꽤 추워지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데요. 서울 기준 이맘때 평년 낮 기온이 14도 선인데 내일은 7도에 머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 11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더 추워지겠는데요. 토요일 아침 서울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주말 내내 하늘은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법.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쓴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 말라면서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 치우치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요. 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 남아있죠. 이런 초심만 잘 지켜진다면 국민이 무슨 걱정일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민정법의 초심으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